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정기매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정기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최근 취업 준비와 정보를 유튜브로 찾다가 알게 되었고 이번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으나 고민이 있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전기를 공부하며 처음으로 목표라는 것이 생겼었고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이후 폴리텍에 진학하여 자연스레 전기 엔지니어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졸업 예정반이 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니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좋으니 한 곳만 대라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에 원서를 넣었고 결국 삼성 SDI 생산직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좋은 데 합격하셨네요.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한 대기업에 합격하여 매우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이기에 제 전공과 아예 무관한 것은 아니나 저의 꿈은 제가 배웠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전기 엔지니어였습니다. 설비 관리, 전기기기 및 차단기나 계전기를 다루는. 하지만 생산직과 엔지니어는 찾아보니 거리가 조금 있더군요. 두 번째, 사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생산직 인식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으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대기업 생산직도 대기업이다, vs 아니다. 대기업 다니는 남자 소개팅 주선했다가 생산직인 거 말 안하고 까인 썰 등등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공부 안 한 애들이나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제가 여태 해왔던 노력을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회사가 좋은 게 어디야, 돈은 많이 벌 수 있잖아 라는 생각도 들게 되더군요. 붕어 형님이시라면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또 적성이 맞는다면 평생 직장으로도 괜찮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펙, 고교 출결 사항 모두 개근, 고교 성적, 성취도 기준 CBT로는 없습니다. 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학점 4.5점 만점에 4.13, 자격증,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자기기 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커마 2급, 대외활동 없음, 토익 없음, 추가로 현재 4년제 대학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아무튼 대기업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SDI면 정말 괜찮은 회사입니다. 삼성에서 그나마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오히려 반도체도 좋지만 여기 배터리 산업이잖아요. 굉장히 이 4차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I가 공장이 4개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4개인가 맞을 겁니다. 수원에 하나 있고 수원에 하나, 아산에 하나, 천안에 하나, 그리고 구미에 하나. 4군데 있고 4군데마다 근무 형식이나 직장 문화가 좀 다른 걸 알고 있어요. 혹시 어디 합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4군데 있거든요. SDI 공장이 4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4군데가 스타일이 다 달라요. 업무 강도나. 같은 회사는 맞는데 공정이나 일하는 환경이 진짜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구미 공장이 일하기는 가장 좋다고 들었거든요. 울산요? 울산. 그럼 울산, 아산, 수원, 구미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회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마음에 들어 하는데 직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네. 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 생산직, 오퍼레이터. 근데 오퍼레이터가 어때서요? 일단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직업이라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생산직이 어때서? 그리고 대기업에는 생산직이라 말 안 씁니다. 이 말도 뭐 일반적인 생산직이라 말 쓰는데 원래는 정식적으로 어떻게 부르냐? 오퍼레이터 또는 기능직이라 부릅니다. 이게 정상적인 말이에요. 보통 싸잡아서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지고 생산직이라 부르는데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정식적인 말로는. 왜냐하면 삼성에서도 이제 SDI 뽑을 때 생산직이라 얘기는 안 하고 5급 고졸 채용 또는 5급 기능직 채용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생산직이라 말 써? 안 그래요? 삼성에서 뽑을 때 공고문에 생산직이라 말이 없을 텐데. 아니요, 똑같아요. 매나 생산직 오퍼레이터입니다. 기계를 조작, 그러니까 생산직에서 하는 일이 기계를 조작하는 거예요. 기계를 만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물량을 소화하는 기계를 조작을 하고 확인하는 게 생산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맞는 거죠. 기계 조작을 하니까.
왜냐하면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 모든 설비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내가 이제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불량인지 정품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공정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제 눈으로 체크하고,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오퍼레이터 역할이에요. 이것도 막상 일해보면 생각보다 수탈되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초대 조절로 엔지니어 분야를 가기는 힘듭니다. 왜냐, 엔지니어는 보통 어떠냐 하면, 보통은 공대 출신 학사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엔지니어라고 하면 무조건 4년제예요. 무조건 4년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엔지니어라고 하면 대졸 공대 출신들이, 전화기 출신들이 보통 취업해서 얻는 직장이 엔지니어예요. 물론 중견기업이나 좀 작은 데 가면 초대저도 엔지니어를 뽑는 곳이 있긴 합니다. 근데 님이 말하는 건 대기업이잖아요. 웬만한 대기업은 엔지니어를 얘기하면 공대졸, 공과대학 졸업한 사람들, 전화기,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 원해요. 그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님의 애시당초 지원 자격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SDI에서 대졸 채용될 겁니다. 그러면 엔지니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삼성에서 이제 보통 이제 뽑는 엔지니어는 보통 이제 대졸자, 공학도들. 삼성뿐만 아니라 웬만한 대기업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엔지니어는 제가 봤을 때 대기업 엔지니어는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현장직이라기보다 사무기술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대에서 이제 공대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면 현장에서 이제 몸으로 이제 고생하고 뭐 땀 흘리고 일하는 게 아니라 현장도 돌면서 사무실에서 업무 같은 거 확인하고 컴퓨터를 다루고 장비를 다루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장직이 아니라 사무기술직이에요. 사무실에서 연구실이나 어떤 그런 그 엔지니어가 달라.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도 맞는데 그건 엔지니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보전이에요, 보전. 그러니까 기계 수리하고 기계 오작동하면 확인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그건 설비예요, 설비. 설비가 뭐냐? 설비가 고장 나면 고치는 거. 설비가 막 이제 기계도 이제 작동하다가 멈추거나 오작동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비 쪽에 설비팀에서 와가지고 고쳐요. 고치다가 안 되면 이제 자기들이 고칠 수 없는 범위 외주로 부르는 거예요. 외주업체 불러서 그분들한테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자기들이 고치고 그게 설비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지니어는 막 기계를 고치고 그게 아니에요. 그 님이 알고 있는 그 엔지니어는 설비 쪽이에요. 설비를 고치는 거잖아요. 고치고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님이 여기 보면 4년제 대학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면 4년제 학벌을 못 나오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인 엔지니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일을 이렇게 도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보통 엔지니어 하는 것들이 보통 사무실에 대부분 일을 하고 현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한 번씩 갔다 오고 점검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현장에는 보통 이제 대졸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대는 초대절 5급 출신들이 맡아서 하고. 아, 인하대학교 출신이에요? 인하대학교? 인하대를 인하공대라고 부릅니까? 공대가 유명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셨네, 정강님.
근데 이날에 나와가지고 왜 장사하는 거, 왜 사업하는 겁니까? 공학도 안 하시고. 공학도로가 되기 위해서 공대를 나왔는데, 왜 공학도 안 되신 겁니까? 아, 자부심 느낀다. 결국 돈을 택했군요. 꿈보다는 돈을 택했네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요, 아무리 엔지니어가 좋다 하더라도, 너무 근데 전기맨이 그게 있어. 뭐냐 하면, 너무 직업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네, 이상적으로. 저 나이 때는 그럴 수 있거든요. 아직 내가 실제 사회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사회는 뭐냐면 돈과 복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잘못 알고 있어.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있잖아요. 제대로 얘기하는 엔지니어는요. 보통 이걸 잘못 알고 엔지니어라고 하면 보통 차량 정비하고 고치고 이걸 엔지니어. 근데 그거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엔지니어는 그냥 설비를 관리하고 구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컴퓨터 같은 프로그램 다루고 업무를 조율하고 그런 게 엔지니어예요. 프로그램 확인하고. 그러니까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현장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야. 특히 대기업이 들어오면 엔지니어는 절대 현장에서 구르지 않아요. 현장을 한 번씩 볼 수 있어도 구르는 사람 따로 있고 업무 분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은 벌써부터 엔지니어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내가 조직에서 적응하는 게 우선이에요. 일단은 들어가서 조직에 적응하고 난 다음에 적응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거 하셔야 돼. 전기매님이 너무 직업을 뭐 이상적으로 생각하네. 좋은데 들어온 건 맞는데 나쁜 마음은 아닌데 근데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고 하면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갈 수 있어요. 세상 일이 그렇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팩트를 얘기하자면 사회 뭡니까? 무조건 돈과 복지입니다. 안 그래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에 돈이 안 되면 씨 이거 말짱 도루묵이잖아. 안 그래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리 적성이 많고 뭐 좋아해도 돈은 돈대로 안 되고 고생만 하고 뭔가 보상이 안 따라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응하면서 그만한 대우와 보상을 해주면 그게 내 적성이 되는 건데. 대기업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돈과 복지 아닙니까? 그러면 돈과 복지가 충족이 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일도 내가 오케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저 친구 아직 뭔가 현실에 제 눈을 안 뜬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학생 신분을 완전히 못 버린 것 같아. 그래서 난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이걸 무조건 사회에 가서 실현시켜보고 싶다. 그 꿈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현실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어요. 특히 대기업 가면 더 적어요. 여러분 대기업 가서 원하는 거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직업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해져서 치과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을 가지고 가면 오히려 조직이 실망하고 내가 적응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냥 일단 대기업 들어왔으니까 그건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일단 내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적응부터 하자. 회사 나쁘지 않으니까 복지가 좋으니까. 그리고 SDI는 그렇게 뭐 희망퇴직 받지 않는 회사예요. 오히려 삼성 안에서는 고용보장이 괜찮은 회사입니다. 보통 삼성이 고용보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DI는 그래도 나름 정년 근처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괜찮은 회사면 적응만 하면. 우리 전자가 나이 먹어서 버티기 힘들고 배터리 쪽 이쪽은 좀 괜찮아요. 저도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니라서 아직 들어가면 아시게 되겠지만 왜 보면 LG도 그렇죠. LG도 계열사마다 고용 관계가 좀 다르잖아 이게. 디프는 자주 뽑지만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고 반대 유너텍은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오래 남아있는 분들 남아있거든요. 이게 계열사마다 또 분위기가 달라 이게. 거기다 배터리 사업이다 보니까 뭐 미리 장래가 촉망받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내가 특별한 마음 안 먹는다면 저는 뭐 오래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본인 의지가 달려 있는 거죠. 아니 뭐 현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합격하신 곳이 고향입니까? 고향이 아니면 내가 이제 타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대부분 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연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 뜨내기죠. 여기 처음 오는 사람들. 가장 좋은 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취업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 좋은 기업에. 근데 대기업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울산을 했다고. 좀 머네요. 울산에서 울산까지, 대전에서 울산까지 머네. 그런데 일단은 정착해요. 일단 정부터 해요. 정부터 하고 나서 일하고 나서 나중에 특히 삼성 같은 데는 나중에 내가 일하면 또 직무전환이 가능하잖아요. 고졸한테로 관리직의 지위를 주는 것이 삼성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조직 안에서 인정받고 입지를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회사 다니면서 뭐 학위를 좀 따든가 학사를 맞추든가 아니면 뭐 커리어를 쌓든가 자격증 좀 따가지고 명분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진급을 해서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신 저도 없이 확실하진 못 않아요.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그 예전에 왔던 분 중에 고졸로 들어와서 엔지니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분은 들어가신 지가 20년 됐다고 했으니까 안 들어오시네요.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여기 들어갈 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래도 잘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도 있긴 하지만 지금 제조업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정기매님. 잘 들어간 거야. 여기 말고 딴 데 지원했겠죠. 딴 데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 붙었으니까 일하려고 하는 거겠죠. 님도 알겠지만 지금 요즘에 좀 채용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 회사만 들어간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앞으로 안 좋을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와서 좋든 싫든 간에 여기 들어왔으니까 일단 한번 적응해보자. 어떤 일인지 한번 해보자. 타지생활 좀 해보자. 이런 생각 가져요. 지금은 정기매님이 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지원해볼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 됐으니까. 나이 거리니까. 뭐 그런 마음 가져도 되는데. 근데 지금 앞으로 제조업에서 좋은 채용이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래도 고졸자들 많이 우대하는 기업이에요. 많이 우대하는 기업이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일단 적응부터 하고 잘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급여적인 부분 아쉬울 게 없는 회사니까 다시 한번 대기업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 좀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참고 잘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